네, 모닝쇼의 개장전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3.1절 때 하루 또 휴장을 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종목 리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나오셔서 이제 테크윙과 DY 파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예, 뭐 제가 첫 시간에 관심 쪽은 이제 IT 쪽에 테크윙하고 네.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 DY 파워를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테크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죠. 네. 특히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 근데 국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원인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원익 IPS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가 한 400억대 났거든요. 아, 실적이 좀 안 됐군요. 예상치 많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다 네. 보니까 대장주가 못 끌고 가다 보니까 미국의 AMAT라든가 랩리서치 같은 실적들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게 좀 그런 다른 또 점이군요. 영인가 생각이 좀 되고. 네. 그걸 떠나서 테크윙은 작년 뭐 원익 IPS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작년 실적이 상당히 최대치가 났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은 테스트 1위 회사고 또 이제 비메모리 쪽이 향후에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비메모리 쪽 장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DDR5의 수혜주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제가 보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요. 목표 주가 주가는 뭐 미국 시장에 변동이 나와도 이 종목은 21,600원 아래가 강한 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 관점이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28,000원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DY 파워는 상당히 흐름이 좋죠. 전일 그렇습니다. 거의 네.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거의 아마 제가 추천 가격에서 10% 넘게 아마 15%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다른 건설기계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이거 말씀하셨을 때 바로 또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제가 건설계 기업 중에서 탑비점으로 언급해드린 종목인데 여전히 주가가 쌉니다. 그렇군요. 건설기 기업 중에 작년 실적이 좋았고 또 중개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1월달에 작년도도 굴삭기 판매량이 최고대치였었는데 네.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게 판매됐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 자체가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별개로 다른 건설 기계 종목 중에 부진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18,000원 정도 언급해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18,000원도 제가 보기엔 싼 주식입니다. 네. 주당 EPS 2,300원짜리니까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매수는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15,000원 아마 초반대에서 접근하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건설 기계 내에서도 확실히 가격적인 전략을, 확실히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네. 두 번째 나오셨을 때 했던 것이 이제 원자재 쪽 얘기하시면서 풍산,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현대상사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예, 풍산은 이제 최근에 이슈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또 대한 투자가 원자재라고 그럴 수 맞아요. 있기 빅사이클 때문에 나온 얘기 나오죠. 근데 최근에 이제 풍산은 이제 불이가격과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최근 원자재 관련 종목 중에서 니켈은 많이 빠졌고요. 네. 니켈은 아마 19,500불대에서 전일도 아마 7% 약간 가까이 차별화가 떨어지면서.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는 9,000불에서 9,500불대거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언급해 드릴 때는 9,300불대였는데 또 약간 올라갔네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여전히 비철 금속과 관련된 해외 증시는 강세입니다. 전일 알코아는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광산 회사인 호주의 BH 빌리톤 같은 경우 신고가거든요. 네. 여전히 그 원자재와 관련된 관심은 전개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종목 구리 가격이 모멘텀이고 구리가 약간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충분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구리 가격은 우상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주가는 이제 목표 주가 42,000원이니까 네. 보유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원자재 관련 그 종목 중에 현대상사를 제가 주목해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적인 종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쪽에 20조 원 규모의 전동차 관련 수주권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모멘텀과 추진되는 종목인데 현재 시장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꾸준하게 우상향 주식이고 계속 좀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1,500원으로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빠져도 이 종목은 17,500원, 60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목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일장 시장 특징과 좀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요즘 시장의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도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은 네. 미국 시장의 흐름보다는 중국 시장에 상당히 국내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 봐야 되냐, 아니면 네. 중국 봐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간밤에는 이제 미국을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장중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오히려 네. 또 중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10시 같고요. 반 또 되면 또 중국 봐야 되고요. 네, 그렇죠. 예. 어제 흐름도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오늘은 다시 더 상승했지만 네. 전일 같은 경우는 1.4% 초반대에서 안정을 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했다 뭐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또 1.48 정도까지, 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네. 대신 이제 중국이 지금 전인대가 이제 오늘부터 개장이 좀 되니 시작이 좀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전인대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수칭이라는 사람이 3월 2일 날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금융 시장과 그다음에 자국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심하다. 그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는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이 전인대 쪽에서 이런 통화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예고한 거. 아니냐. 아, 이제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예. 시장에서 중국에 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우려감 자체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상해 종합주가 우리 시장 자체가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약세 마이너스 10포인트 하락 출발했다가 보합권에 등락이 전개되다가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개장이 되면서 중국 시장이 개장 때는 아침에 약세 출발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상승 차트를 중국 시장이 볼 수 있는데 어제 중국 시장이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거의 네. 2%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자체도 종가까지 강세가 좀 전개됐다. 즉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 투자 심리 호전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제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이었었지만 어제는 또 반면에 전약 후강으로 끝났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하락에 따라서 주가 빠졌다가 전약 중국 시장이 만약에 나쁘지 않는다 한다면 충분히 낙폭을 줄인다든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승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대만 증시라든가 중국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2.7%, 그다음 대만 증시 1.7%, 일본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 중국 증시, 쪽이 좀 더 강하게 간 예, 거죠. 그렇죠. 중화권 네. 증시가 강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 이제 수급의 특징은 여전히 보면 수급의 특징은 프로그램 매매 성향이 강하고요. 수급의 주체는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매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고 기관이 주더라고요. 그렇죠. 개인 네. 투자가들은 주가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단기 매매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특징이 전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업종 자체가 이따 좀 점검해드리겠지만은 유통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해운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특징 자체가 연기금 매수입니다. 그렇군요. 연기금들이 대체적으로 어제까지 아마 44일째 팔고 있나요? 어제도 길게도 팝니다. 어제도 한 400대 팔았거든요. 누적으로는. 네, 근데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일부 특히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업종이 지금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것 자체는 유통주라든가 금융업종들이 이제 대체로 이쪽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변방에 있었던 그런 또 종목들이 순환 상승 국면적인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현재의 흐름 자체가 주식도 등락이지만은 짧은 순환매 속의 종목 차별화가 전개되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일단 좀 어제 특징 섹터 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일단은 유통업종 중에서 어제 이마트가 8.5% 정도 가장 큰 폭으로 좀 떴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쇼핑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국내 내수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게 여기다가 또 재난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그랬죠. 풀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또 부분들도 유통업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에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쪽이 편의점이라든가 유통 쪽이기 때문에 네네.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뭐 유통 쪽은 주가가 싼 부분이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쿠팡 상장과 관련된 어떤 상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도 보니까 개별적으로 또 여의도에다가 국내에서 서울 내에서 뭐 가장 큰 백화점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도 네. 백화점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상당히, 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저기 그것도 보면. 예, 매출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픈한 지 한 6일 만에 매출액이 뭐 한 350억인가요? 뭐 급증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군요. 예. 그런 영향까지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포스코라든가 동국제약을 중심으로 최근에 철강 업황이 석유화학 업황에서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기다가 전일 이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투자한 규모 자체가 잭팟을 터뜨렸다는 것 그런 때문에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중에 나오진 않았어요. 아, 장 그랬군요. 끝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포스코가 아마 8% 정도가 올랐을 겁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의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렇죠. 관련해 가지고 이게 리튬 자체가 2차 전지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상한가 들었고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여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약세 국면 쪽에서 포스코는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업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어떤 효과도 누리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 업종들이 계속 상승입니다. HMM 과거의 현대 상선이죠. 그렇죠. 최근에 해운 업황 컨테이너 업종 지수 자체는 지난 주간 단위로 좀 3%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다 보니까 네. 실적이 꾸준하게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페노션 기술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 BDI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BDI 지수는 대체적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현대 상승 HMM이 급등을 하니까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은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중국 얘기도 해주셨었고 어떻게 좀 전체적인 판세를 그려야 될까요? 예, 오늘 또 여전히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오른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박스권이거든요. 1.4에서 1.5죠. 1.5는 넘어가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박스권인데 그래도 힘겨루기 싸움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미국을 또 온다. 미국은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중요한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군요. 파월 의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실업률과 그다음에 고용 지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부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부터 전인대가 열리니까 그에 따라서 전인대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도 쏠릴 것 같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쏠릴 것 같은데 일단 네. 오늘 전인대에서 그렇게 뭐 민감하게 나올 내용은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요? 악재로 나올 부분은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 긴축 얘기가 뭐 나오고는 있지만은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 자체 기조로 변화는 없고 대신 약간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선제적인 차원에서 약간 어떤 경계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아까 차트 보다시피 중국 시장 별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가장 이머징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적게 상승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3,480포인트가 저점인데 3,400에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 단계적으로 저점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나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네. 시장이 지금 오늘 13,000포인트를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많이 밀렸더라고요.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만약에 주말에 있을 통화 고용 지표 자체가 약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다 하더라면 개인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저점이 12,600, 700이거든요. 네. 700이고 또 지난 1월 29일 날 형성됐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장주 저점이 2,970포인트대였거든요. 3,000 깨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시장도 3,000포인트 언저리 정도가 최악의 경우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전체 시장 흐름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25포인트.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 자체는 나스닥 선물 시장의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네.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이 오늘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주가는 급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30포인트에서 장중에 많이 빠지면 40, 50포인트 하락했다가 약간 낙폭을 줄이는 흐름으로 그 결국 자체는 중국 시장에 달려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양상이에요.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 지난주 아마 2월 24일부터인가요? 거의 뭐 100포인트 등락입니다. 맞아요. 1일 1위에서는 안 됩니다. 주가 빠진다고 해서 팔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참 어렵네요. 이런 구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아까 했듯이 수급의 주체가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는데 다시 네.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는 제한적인 등락 구간 쪽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 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 매매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관심은 경기 쪽입니다. IT, 화학, 철강, 그리고 의료, 성장 쪽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종목도 얘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관심주는 어떤 업종에서 찾아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은 이제 철강 업종에서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뭐 포스코의 이슈도 있지만은 네. 그 이슈를 떠나서 현재 경기 시크릿컬 업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쪽이 물론 반도체도 괜찮지만은 네. 화학 업종이 괜찮고요. 화학이 제품가에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쪽이 철강입니다. 철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중계 춘절 이후에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주요 제품 여러 제품이 기준인데 네. 10년 내에 최고치고요. 그 이후 자체는 최근에 중국의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 2월 26일인가요? 중국 쪽에서 건설 인프라 쪽에 25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4,300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철강이 좀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같은데 이런 제품이 13년 내 최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슈퍼 232조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수입을 제한하는 이거를 업계에서 폐지해달라. 그리고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 US3의 장중에 한 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렇군요. 어제 종가 상은 약간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이 좀 됐어요. 근데 전일 중국의 바이오산 철강 같은 경우는 약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국내 철강 회사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철강 회사들 뭐 대표적인 회사들 올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제가 점검해 봐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뭐 PR도 비싸지가 않고요. 대체적으로 뭐 현대제철을 제외하고는 현대제철은 올해 예상 실적기는 PR이 22배 정도 되는데 포스코는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 가치에 비해서 거의 다 5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을 정도로 주가가 쌉니다. 예. 글로벌 아마 철강 업종 중에 회사 중에서 가장 국내 업체들이 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심은 어디 쪽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철근 쪽에 관심입니다. 특히 철근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밸류를 보시다시피 네 번째에 있는 대한제강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한제강이 PER이 3.7이지 않습니까? 실적도 작년 차상 최대 실적이고요. 철근 비중이 90%인데 국내 올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지만은 신도시 뭐 건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경쟁 회사인 한국제강이 지난 2월 말에 화재가 발생이 좀 됐는데 그 회사가 업계 6위권이거든요.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국내 시장 자체도 해외 시장도 강세지만은 4월달까지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또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매출액이 1조 원대인데 올해 1조 5천억이 넘어간 급성한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나요? 5위권에 해당되는 IKD 스틸이라는 회사를 부산 지역에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효과 자체가 올해 연결로 반영이 좀 되면서 올해 단기 수익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ER이 3.7배 되는 수준이니까 엄청 주가가 싸죠.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꾸준히 좀 관심 갖고 있는 주식인데 좀 올랐지만 이 종목은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회사고 재무안정도 뛰어난 회사고 회사가 가장 철강 회사 중에서 싼 주식입니다.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13,500원 정도 전후 매수가격이 가능할 것 같고요. 18,000원 이상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제강이 있고요.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모닝에서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철강 섹터에 대한 주문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아침 증권사도 살펴보시면은 철강 가격의 강세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는 철강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한제강 또 눈여겨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모닝쇼에서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날씨 많이 풀렸네요.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